올해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융복합 축제, 페스티벌 10월이 개막했습니다. 부산이 융복합 마이스 도시로의 선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막이 올라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선 박찬욱 감독이 제작 각본을 맡은 개막작 전란을 비롯해 63개국 278편이 5개 극장 26개 상영관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3일부터 1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명함, 선거 공약서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융복합 축제 페스티벌 10월이 개막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국제 록 페스티벌과 같은 음악과 영화, 문화, 또 음식 등 10월에 펼쳐지는 축제를 통합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 시너지를 높이고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축제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스코 야외광장에 10월 빌리지가 들어섰습니다. 부스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시관을 비롯해 음악과 영화, 문화, 음식 등 1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펼쳐지는 17개 축제를 한 자리에서 홍보하고 축제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시가 10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페스티벌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올해 처음 융복합 축제를 시도한 건데 축제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통합 축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빅패션이라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관람객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스들도 또 많이 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 10월 첫날 7개 나라 18개사가 참여해 패션쇼와 포럼, 전시를 선보이는 한 아세아 패션 위크를 시작으로 융복합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투자사, 유망 창업기업 등 투자와 창업 분야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플라이 아시아 창업 엑스포도 열려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렸습니다. 오늘 페스티벌 10월은 또 플라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맨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함께할 컨퍼런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일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K뮤직 시즌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 페스티벌 등 8일까지 부산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형 융복합 전시 컨벤션 이벤트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열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스티벌 10월이 아시아 최고의 융복합 마이스 도시로 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부산시의 관광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박찬욱 감독이 직접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개막작 전란을 비롯해 63개국 224편의 초청작과 55편의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 총 27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제 첫날인 2일에는 OTT 영화 처음으로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전란의 김상만 감독과 배우 강동원과 차승원, 박정민 등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개막작인 전란은 역대 영화제 개막작 중 가장 대중적인 영화로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영화제 폐막작으로는 싱가포르 에리쿠 감독의 영혼의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2일 부산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4도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 중심 부근을 관통하며 소멸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간접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4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에서 60mm, 지역에 따라 6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간당 30에서 45k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에서 2.5m로 높게 이는 해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오는 6일까지 대조기 기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된다며 갯바위 등 고립사고와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와 부산 금정구, 또 인천 강화와 전남 영광과 곡성 등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15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7차례 실시됐는데요. 7차례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기초의원 3명, 광역의원 2명, 부산시장 1명, 또 구청장 1명, 국회의원 2명이 중간에 선출됐습니다. 7번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28%로 조사됐는데 가장 높은 투표율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치러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로 52.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투표율은 지난 2015년 부산 진구 시도의원 선거로 15.6%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3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보궐선거지만 11일과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본선거는 16일 실시되며 투표 개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투표 종료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 날짜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오는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피켓팅 퍼포먼스와 캐릭터 탈 인형을 쓰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금정구를 순회하는 마을버스에 투표 참여 광고물을 게시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금정구민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7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 중에서는 시내버스료 25.2%, 보험 서비스료 15.1%, 공동주택 관리비 14.2%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도 6.3%로 나타났는데 무가 45.4%, 배추가 38.3%, 갈치가 29.5% 등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1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대응과 함께 시민 걸기대회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열기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순찰 중이던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길거리에 쓰러진 40대 외국인 A씨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부산 해운대 구남로를 걷던 중 쓰러졌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또 주변을 지나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119 구급 차량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펼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대만 국적 40대 A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A씨는 한국 여행 중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은 2일 오전 7시 21분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27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정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선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 난폭 보복 운전이 4,226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부산에서는 난폭 운전 1,874건, 보복 운전 2,352건이 신고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부산에서 신고된 뺑소니 사고는 2,4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사상 하단선 209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달 21일 집안 치마로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꾸려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 안전관리 현황과 부산시의 사고 원인 조사, 또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11차례의 크고 작은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시가 2일 마산 하포구에서 5개 구별로 진행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산 하포구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홍남표 시장은 마산 해안신도시와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10일 의창구와 진해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0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이 2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천영기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통영시 문화상과 모범시민 표창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시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의 변화상을 담은 통영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